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증시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민주식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배드베스앤비욘드 같은 종목은 70% 가까이 폭등이 나왔고요. AMC도 어제 2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여전히 선호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 이상의 강세 더해졌고요. 반면에 항공주는 일제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항공이 운항 재개됐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시작인 건지 그에 따른 관점은 차이가 있으면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호흡 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과 국내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적 측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CPI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일단 12월 CPI가 더 완화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10월, 11월 각각 CPI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12월 CPI 데이터겠죠.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4%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5.6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아랫단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꺾이는 것도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CPI 나왔을 때 예상보다 조금 많이 꺾였다라고 하면서 또 금세 상승분을 반납했고 시장의 관심이 경기 침체로 이동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중간적인 이 형태로 발표가 됐으면 하는 목소리 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CPI는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고차 가격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차와 중고차 가격과 유가와 임대료 등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CPI 발표를 바로 앞두고 나온 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15%나 밀렸습니다. 사상 최대 낙폭으로 정말 급격하게 꺾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꽤 많이 잡혔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주거비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밤 10시 30분에 나옵니다. 이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정리해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시장 반응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찌됐건 경기 침체 우려도 살짝 줄고 인플레 우려도 살짝 줄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이 계속해서 힘을 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이었고요. 지난해와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달러 약세, 국채금리 하락 등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7% 이상 올라섰고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업종 모두 다 강세였습니다. 앞서 이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밈 주식들의 급등도 눈에 띄었는데요. 배드베스앤비욘드, 게임스톱, AMC 등의 폭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태세 전환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너무 빠른 건배 일가에 대한 지적, 우리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줄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유가와 구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작년 11월 말부터 구리 가격을 계속 추정하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구리 관련주들의 강세 확인이 되고 있죠. 중국의 경제 재개와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구리 쪽 베팅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로 봐도 명확하죠.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츠족도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빅테크, 달러 약세와 함께 금리 하락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워낙 낙폭 과대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테슬라는 골드만에서 올해 탑픽으로 꼽기도 했고요. 오스틴 1조 증설 이야기, 인도네시아 100만 대 이야기까지 여러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4% 정도 올라갔고요. 2차 전지 전반의 주식을 같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리튬주들까지 함께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국내에서도 리튬 관련한 이슈가 조금 있었던 만큼 장중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의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 정도 올랐네요. 아마존도 비용 절감에 환호하는 분위기 이어지고요. 바이위드 프라임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조금 더 좋았던 쪽의 성격은 방금 전해드린 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매크로적 측면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진행하고요. 투자 아이디어 7개 정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웰스파고에서 2050년에 전력 생산 변화로 인해서 수혜주가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RA 법안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50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조정한다라는 거였는데요.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 국가 전력의 65%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도 비중이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국내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으로 전력 65%를 공급하겠다라고 어제 보고를 올렸던 바가 있었죠. 오늘은 아마 신재생 쪽에 관심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사이 이쪽이 태양광 쪽인데요. 선런 등의 종목들 10%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풍력주들도 난리였습니다. 브로드윈드가 96%, TPI 컴포지트도 10% 가까운 상승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신재생 관련한 이슈가 가장 눈에 띌 것 같다라는 게 투자 뉴스 1번이고요. 2번은 수소입니다. 미국에서도 수소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수소의 구체화 움직임이 나옵니다. 수소 활용 쪽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약했던 게 수소 생산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결국 생산이 많아진다면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대중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에 이어서 수소 쪽도 관심을 둬야 되고요. 수소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투자 뉴스는 이겁니다. DDR5. 드디어 유니콘이 등장했습니다. 인텔의 DDR5 탑재한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됐죠. 일단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어서 주가도 조금 환호해 주길 바랬는데 어제장에서는 부품 쪽에서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만 비판 쪽에서는 큰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DDR5가 속도나 전력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모두 다 DDR4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속도와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투자 뉴스는 이겁니다. 카카오엔터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해냈다라는 소식이고요. 재무구조 개선과 M&A에 그 자금들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나 또 웹툰 관련주들 단발적으로라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카카오 그룹주 분위기들이 꽤 좋습니다. 1월에 카카오가 17%, 카카오뱅크가 15%, 카카오페이는 25%나 올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직 유의미한 사업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이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확인하시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단독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삼성과 KT의 오픈랜 글로벌 구축을 함께 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개방형 표준으로 통일하는 과정인데 이걸 하게 된다면 지금은 장비부터 기술까지 화웨이를 쓰면 전부 다 화웨이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섞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세계적으로 화웨이가 계속해서 장비를 많이 팔게 된다면 국가적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 오픈랜 구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한국과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5G 장비 쪽 지켜볼 수 있을지 이것도 오늘 한번 이슈적 측면에서 놓고 보시죠. 여섯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더 글로리가
지금 비영업권에서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볼 수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보안주입니다. 은행권에서 생체 인증 의무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 국내 장중 반영 여부도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뉴스는 태양광 신재생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이슈 들어가 보시죠. 네, 태양광 관련주들 브리핑 준비했는데요. 간밤에 또 이렇게 관련주들이 뜨거운 모습을 네. 나타내면서 먼저 미국 증시에서의 최근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현 시점은 태양광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6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의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3가지 유망주를 꼽았었는데요. 퍼스트 솔라와 엔페이지 에너지,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를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IRA 법안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바로 퍼스트 솔라다라고 꼽고 있었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만 퍼스트 솔라가 18% 넘게,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도 18%대로, 그리고 썬런, 썬파워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썬런이 10% 넘게 올랐고 썬파워도 7%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태양광주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28%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어제는 15%대 강세를 보이고요. 신성에너지나 S에너지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명에너지가 특히나 더 강했던 건 바로 이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대명에너지는 가상발전소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발전소 VPP는 어떤 걸까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을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하고 관리하는 스마트상의 발전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이 가능해지면서 전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IRA 법안 시행 후에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상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에는 60기가와트, 2050년에는 200기가와트까지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업에 GM과 포드 그리고 구글이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썬파워까지 합쳐져서 가상발전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전환 비영리단체가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이들이 이제 가상발전소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 표준과 그리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뜨거운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콤이 상한가로 마감했고 누리플렉스도 17%대로 옴니시스템, PNC테크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광주에게 좀 더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하나씩 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먼저 태양광주에 대해서 저평가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광주는 현재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3년 PER 상태로 5.4배,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했고요. 올해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확대되고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같은 원가가 하락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가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한화솔루션 어제 7% 가까이 정규장에서 올랐었는데요. 미국의 태양광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조지아주의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은 단일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웨이퍼, 쉘, 모듈까지를 의미하는
하는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에서의 생산 능력을 본다면 그동안에 인곳이나 웨이퍼나 셀은 0기가와트,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그걸 이제 각각 3.3기가와트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모듈 쪽에서는 무려 8.4기가와트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미 태양광 시장을 공략하고 IRA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연 1조 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솔루션의 이 태양광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이 또 주목을 받았죠. 원래는 미운홀이었거든요. 불효자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한화솔루션의 영업이익을 체크를 해보면 가장 비중이 컸던 주력 사업은 바로 케미칼이었는데요. 2021년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케미칼 부문이 1조 468억 원을 기록하는 반면에 한화큐셀은 영업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분기 들어서 반전이 됐어요. 한화큐셀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에는 케미칼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전망도 지금 상당히 밝은 상황인데요.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IRA 법안이 시행되고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속에서 한화큐셀, 태양광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연간 영업이익에서 이 한화큐셀의 비중은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의 점유율에서도 한화큐셀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든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한화의 태양광 투자는 조지아주의 노동자 가족의 승리다. 그리고 미국 쪽의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대형 호재다라고 이 기쁨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동 수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빛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셀 모듈 가격이 다 연말부터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모멘텀 이슈가 쏟아지니까 달리 봐야 될 것인지 다시 작년 같은 관심을 줘야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블룸버그 측이었습니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자체 개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얘기긴 합니다. 마이크로 LED 빠르면 2024년부터 애플이 자체 개발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것이 애플 워치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폰까지 확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패널 납품하는 업체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재팬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이 이슈를 좀 반영하며 LG 디스플레이 3% 정도 빠졌습니다. 작년 딱 첫 거래일부터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50% 정도 내려와 있었고요. 그 전으로 가면 낙폭은 더 큽니다. 그만큼 LG 디스플레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흐름 속에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애플 이슈는 늘 주목이 되죠. IT 부품 쪽에서 애플은 언제나 큰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플이 언젠가서부터 반도체도 우리가 생산할 거야, 디스플레이 패널도 우리가 만들 거야.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홀로서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홀로서기 움직임에 작년에만 32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일부 반도체 업체를 사들이는 모습까지 생겨났고요. 지금은요, 최신 아이폰 10대 중에 9대는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80%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깎여 나가게 된다면 리스크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스마트워치 비중 자체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OLED 매출 관련해서는 1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이폰으로 확대 적용 시점은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체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자체 생산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은 결국 이쪽에서 맞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리스크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나옵니다. 좋아요. 이거는 그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쳐도요. 지금 어차피 디스플레이 쪽이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OLED 쪽 저가 공세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전 수요는 위축되고 있죠. 그러니까 K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걸 꽤 많이 빼앗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BOE가 이제 다가오는 아이폰 차기작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70%를 수주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거밍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70%에서 30%로 추가 급락할 것이다라고도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잡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쪽의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우려는 삼성 디스플레이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디스플레이 쪽 자체의 업황이 그리 좋은 여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OLED 탑재율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모멘텀입니다.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OLED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되겠죠. 어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낙폭도 제한됐고요. 다른 OLED 관련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 섹터이긴 한데 잠시 후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CPI 또 앞두고 있어요. 다달이 CPI 때마다 쌤과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완화 기대감 속에 4일 연속해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축배가 빨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보고 나서 전략을 짜도 늦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CPI는 예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낮은 게 좋았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낮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질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CPI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없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까지 단기 상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 보고 나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럼 12월에도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시장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올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빠지고 있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너무 혼조입니다. 사실 너무 그냥 경기 침체만 이야기하기에는 또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닥터쿠퍼죠.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많이 혼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너무나 큰 주식 비중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일부는 더 쉬고 내일 이후에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코멘트를 살짝 드리면서 이제 CPI 대응 같은 경우에는 주식 100%는 너무 위험하다. 어떠한 경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그래도 조금은
놔두시고 내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나스닥이 굉장히 미국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항생 지수가 고점에서 살짝 꺾인 부분들은 없더 살짝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터키 지수는 어제 서킷 브레이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혼조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고 우와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는 이제는 슬슬 대응할 때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흥분하려 하면 살짝 차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좀 다운되려고 하면 그래도 쫄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시황관을 같이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진만쌤과 전략 나눠봤고요. DDR5 좀 보고 갈게요. 저희가 계속 인텔의 샤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니콘이 등장을 했는데 주가 반응은 영 시원찮았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뭐 워낙 많이 썼던 재료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쓸모가 있을지 여부가 사실 불투명하고요. 너무 시작이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 있는 DDR4에 대한 재고가 조금 더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냥 일단 시제품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만큼 사주는지 아무래도 다음 사이클에 올라설 때까지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DR5에 관련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히 사이클 자체는 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 올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시는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약간 관련주들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 한번 올 겁니다. 그러나 추가 매수 시점을 정말 잘 잡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아직은 추가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온 만큼 저희가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적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지나치게 흥분은 자제하면서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어느 정도를 신재생에 쏟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제도 태양광 올랐지만 밤사이 태양광 뜨거웠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까지 미국에서 친환경이 뜨거웠다라고 보겠습니다. 태양광에 좀 집중해서 전략을 주신다면요. 네, 태양광은 일단은 사보고 얘기하자라고 제가 계속 코멘트 드렸었는데 계속 하나솔루션 긍정으로 주셨잖아요. 네, 사실 하나솔루션이 가야지 나는 종목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 직전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된 거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저평가가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저평가로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요. 지금 예전처럼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서 가계에 타격을 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태양광도 풍력도 이제 원자력도 계속 이슈가 될 만도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전만큼 또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단발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은 많고요. 구조적으로 오르게 되려면은 적어도 조금의 시간은 더 있어야 되고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태양광들이 매번 실적 시즌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이전까지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주도 섹터가 되기에 과연 신재생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만약에 또 다음 사이클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기울이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여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기가 좀 불투명하다. 특히 태양광은 그러나 이제 되게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상단부를 뚫기에는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상단과 하단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단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끝이 직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이전에 오른다면 그걸 이익을 조금 챙겨놓자라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쓰자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야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쪽 들여다봤고요. 다음은 애플이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홀로서기 이슈를 꺼내 놓으면서 또 디스플레이 쪽에 타격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마다 국내 업체들이 좀 빠졌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뚝딱뚝딱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 격차가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좀 아이패드 쪽에 들어가는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탑
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고 사실 네. 이런 기술력 차이는 1번도 좁히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시제가품이 나오기에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일부 포지션이죠.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차고 있는 이제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형 OLED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 정말 큰 이제 비중은 생산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만큼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자체가 현재 시장보다 훨씬 더 뒤처지고 있고요. OLED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노이즈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OLED 시장 또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자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 자체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후발주자들한테 이제 파이를 좀 뺏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저가 매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매력도는 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그런 코멘트. 그러나 시장 자체에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단기적인 노이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력이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사실 OLED는 소재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LG 디스플레이를 빼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좀 이게 반대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파이를 늘려나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OLED 소재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주들은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계속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디스플레이 쪽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회사가 현재 현금 여력이 부족해서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한테 파이를 뺏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약국은 하나의 또 디스플레이 업체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는 OLED 소재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모두들의 탑픽 LG 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켜보죠. 자, 집만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네요. 미세먼지.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미세먼지부터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방독면 쓴 아이콘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영향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사실 관련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이제 저감 조치라든지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구간들에 진입했다 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철저하게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아시는 세 종목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제 위닉스, 그다음 크린앤사이언스, 하츠 세 종목 가져왔는데 차트가 세 개 똑같습니다. 거의 형제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세 개 똑같은데 그만큼 섹터 자체가 비슷한 기술적 부분에 위치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세 종목 다 한번 세 종목을 다 잡지는 마시고요. 한 종목만 잡으셔서 이제 한 번 정도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츠와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위닉스 세 종목 좀 대응을 짧게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AS 한 종목만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2월 9일에 말씀을 주셨고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익 났을 때 좀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주셨던 만큼 이제 챙겨야 될까요? 사실 하이닉스가 9만 원에서 10만 원 선 도달시 매번 이제 저항을 맞고 조금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비슷한 흐름이 보여질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만약에 수익권에 들어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도 충분히 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은 그리 녹록치는 않은데 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한 번 정도 조정 구간에 진입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살짝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지만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함께 호흡하실 거예요? 네, 오늘 9시 정도, 그러니까 8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CPI 오늘 있는데 어떤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여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과연 특히 이제 주식 포지션이 100%이신 분들께서는 분명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 둘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사실 매크로는 굉장히 잘 봐서 사실 내일도 어느 정도 뷰가 보이긴 하는데, 그 뷰가 어떤 뷰인지 이제 비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진만쌤과 이렇게 차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너무 좋다라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베스트 어드바이저 또 축하할 일이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연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좋으셨죠? 저 상 받으셔서. 네,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제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진행해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시간, 또 올해 한 해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참 쑥스러워하셔서 정말 못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듣는 제가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계속 쌤과 전략 챙겨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